인사합니다. 저요. 선생님 오늘 반갑습니다. 몇 차례입니까? 42페이지 8번부터 42페이지 8번부터 하겠습니다. 42페이지 8번입니다. 8번. 지금 보게 되면 맛이 나와 있습니다. 맛이라는 단어가 보이는데 거기에 국어사전을 토대로 맛과 관련된 어휘 사이의 의미관계를 그려본 것이다. 다음 설명 중에서 적절하지 않은 것은 그랬습니다. 지금 보게 되면 맛 1번. 맛 1번이라고 하는 것은 글자 그대로 이렇게 혀로 입안에서 느끼는 것을 말하는 것이니까 감각도 있습니다. 감각. 맛 2번은 기본으로 되어 있습니다. 기본. 뒷맛이 더럽다 뭐 이런 말 하잖아요. 바둑 같은데 보면 그쵸? 그런 말 하죠. 그러니까 이렇게 맛 두 가지를 써놨습니다. 그러니까 맛이라는 한 단어에서 맛 1번과 맛 2번이 있다는 것을 보게 되면은 이것은 다이어임을 알 수 있습니다. 됐습니까? 다이어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문제를 풀 때 잘 풀려면은 밑에 거기 보게 되면 다이관계, 유의관계, 반의관계, 상하관계 이런 게 있습니다. 출제 예언들이 이런 거를 왜 이러느냐 하게 되면 글자로 되어 있으면 문자로 되어 있으면 학생들이 빨리 판단한다 이거지. 그러니까 이제 그걸 기호로 환치시켜 놓는 거라. 그럼 학생들이 머리가 한 바퀴 더 돌아야 되는 거라. 기호를 보고 문자로 넘어와야 되니까. 그러니까 느려지게 된다 이 말이에요. 판독이 느리면. 그걸 노리는 것이죠. 그래 학생들은 즉시 이런 걸 받자마자 뭐 해야 되냐 하면 그 기호를 전부 다 문자로 빨리 좀 써야 되는 거야. 이해돼? 빨리 써보세요. 빨리 써는 것이 관건이야. 그거는 빨리 써면 관건이라니까. 그러니까 점층 부분 맛하고 맛 1번과 맛 2번이라고 하잖아. 이게 맛 2번이다 칩시다. 이게 맛 2번. 그 다음에 이게 맛 1번이다. 그러면 이 관계가 어떤 관계냐 하니까 지금 거기 보게 되면 점성으로 되어 있는데 그 점성이 뭐로 되어 있냐 하면 다이관계, 다이잖아, 다이어 관계라는 거야 이게 지금. 그리고 빨리 써야 되는 것이지. 맛 1번과 맛 다음에 이렇게 화살표가 되어 있는데 맛 거기에 보게 되면 단맛. 맛 안에는 단맛도 있고 쓴맛도 있는 것이겠죠. 단맛과 쓴맛은 상하관계 아니야. 이거 지금 상하관계죠. 상하관계 맛은. 단맛 쓴맛이라고 하는 건 반의관계 아닙니까? 반대관계. 이런 거 빨리 써야 된다니까. 빨리 써야면 그 다음부터 읽으면 답이 대단 티 나온다니까 지금 하는 것이죠. 빨리 다 썼습니까? 빨리 써세요. 빨리 쓰는 게 중요하다. 그러고 나서 다시 재미 1, 재미 2가 나온다니까. 마단에는 이게 뭐냐 하면 기분이거든. 기분 좋다라는 재미 1이 있고 재미는 다시 뭐냐 하면 흥미 있는 개콘 같은 것이 있고 그다음에 돈 버는 이익이 있다 이렇게 두 가지가 있다는 것이죠. 이렇게 빨리 써야 되는 거야. 근데 지금 그것도 역시 다음에 보게 되면 이렇게 표시하고 있죠. 이렇게 유의관계라는 뜻입니다. 유의관계 하는 것을 나타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재미 1과 재미 2는 어떻습니까? 재미 1과 재미 2는 거기서 그거 보게 되면 다이관계 화살표 되어 있다니까. 지금 말하고 있어 지금 중요한 것은. 그렇지 않습니까? 다음에 흥미하고 이것도 역시 또 뭐라고 되어 있냐 합니다. 이렇게 되어 있잖아. 그렇죠? 유의관계 이렇게 되어 있잖아. 됐습니까? 그렇게 되어 있죠. 자 지금부터 이제 문제 풀어볼게요. 우리는요 화살표 없는 데를 한번 그려볼 필요가 있어. 그러면 그 안전학습이 됐다 이렇게 말할 수 있지. 그러면 걔는 똑똑한 학생입니다. 화살표 없는 것조차도 한번 나중에 다 해봐야 되는 거야. 1번 여행을 꼭 해외로 가야만 맛인가? 그 맛은요 맛보는 게 아닙니다. 이 말 아니겠습니까? 기분인가? 하는 것이겠죠. 하는 것이니까 기호 뭐라고 한다고? 이거하고 이거와 이것은 다이관계다 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1번 다이관계 당근 됐습니까? 다이관계다. 그리고 빨리 써야 된다니까. 빨리 써야면 그 다음부터 예시라 밑에 이 오늘의 오지 선다는 예시고 위에 것은 기본 이론입니다. 이렇게 이런 관계를 기억난다는 거예요. 또 좀 더 중요한 걸 확인하게 되겠죠. 다음 보게 돼요. 음식에 설탕을 넣으면 단맛이 난다. 여기에 단맛이네.
음식 이야기합니다. 먹는 거 이야기하죠. 이 말 아니겠습니까? 상하관계죠. 얘네들 둘이는 반의 관계입니다. 그거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단맛을 내다의 단맛은 기억에 이거 기억이고 다음에 보게 되면 하이 관계 이거를 알 수 있고 상하관계니까 그러고 나서 얘네들 둘이는 다음에 단맛과 반대 관계 쓴맛이라고 하는 것도 기억에 하이 관계인 것이다. 요거 상하관계니까 하이 관계다라고 방금 하는 걸 알 수 있죠. 다음 내가 어제 본 만화는 정말 재미있었어. 정말 흥미있었다는 뜻이죠. 하는 것을 나타냅니다. 요걸 말하는 것이죠. 만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만화 보니까 재밌더라. 개콘 보니까 재밌더라. 그거 이야기죠. 하는 것이다. 재미가 다음에 니은과 이거와 다음에 니은 이거죠. 유의관계라면은 이 유의관계라면은 재미 1이 유의관계예요. 그러면 다음에 기억과는 다의관계가 되는 것이다. 기억하고 이거 이게 뭐야? 없는 거 줄 한번 쳐보시죠. 없는 거 줄 한번 쳐보세요. 뭐라고 하냐? 이거 없는 것이죠. 이거 없는 거 줄 한번 쳐보세요. 이런 게 줄 한번 쳐놓고 학습해보면 전혀 관련 없는 것이다. 그렇잖아요. 한치 건너 두치라고 얘 맛하고 얘 맛을 이야기할 때 다의관계였지. 이 맛이 이런 거와 이런 맛으로 나타났다. 얘네들하고는 얘네들하고 얘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다. 관계를 파악할 수가 없다. 이게 지금 하는 거죠. 지금 없는 부분 줄쳐놓고 지금 묻고 있었거든. 그쵸? 하는 것이 말한다. 전혀 관계를 파악할 수 없다. 하는 것이니까 3번 틀렸다. 다의관계라는 말은 적절하지 않다. 하는 것이죠. 얘가 다의관계면 이런 일이 벌어진다. 얘가 다의관계면 얘도 다른 이야기야. 얘도 다른 이야기고 얘도 다르고 하나 둘 셋 다의관계라고 하면 전부 다 세 개가 달라야 된다. 얘네? 근데 지금 얘네와 얘네가 다르다거든. 얘 밑에 얘네들 둘이가 있어요. 그러니까 전혀 관계가 무관하다. 이렇게 말할 수 있다니까. 됐습니까? 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다음 부분 시세가 올라서 이익을 봤다. 이걸 이야기하는 이거 이익을 봤다는 것이네. 얘네들 관계는 지금 여기 줄이 쳐져 있지 않습니까? 뭐라고 해놨습니까? 그 다음에 시세가 올라 이익을 봤다면 이익이라고 하는 것은 다음에 띄울까? 이 재미2하는 다음에 또 다 관계고 다음에 재미2하고는 뭐라고 하냐 하게 되면은 유의관계라면 유의관계 요거 유의관계 아이가? 그럼 유의관계라면 똑같은 유의관계니까 그치? 유의관계라면 그다음에 유의관계 표시는 뭘 한다고? 이렇게 점 찍는 것으로 표시합니다. 그러니까 기호가 지금 같은 경우는 더더욱 뭐 아주 말도 안 되는 소리죠. 왜 그러나 하면 그 밑에 있는 기호를 가지고 그 기호 다 밑에 기호 나눠놓고는 그다음에 안에 것이 유의관계라면 기호관계는 유의관계는 뭔데? 유의관계의 기호가 그거지. 그거 무슨 문제냐고 그게. 유의관계의 기호는 이겁니다 라고 하는 걸 하고 다를 바 하나도 없는 것이죠. 유의관계다. 그럼 기호는 이거다. 그럼 뭐라 하나? 맞지? 누가 아니랬나? 그쵸? 하는 것을 말하지. 유의관계다. 다음 소설의 결말을 알게 되면은 흥미를 알게 된다. 소설 결말. 소설이니 만화니 개콘이니 이런 흥미를 알게 된다. 라고 했을 때 흥미가 다음에 보게 되면은 흥미와 이익 사이에는 보기에 제시된 흥미관계는 찾을 수가 없다. 그럼 이거 두 개 어떤 관계냐? 이거 두 개는 전혀 관계없는 것이다. 아까 제 보십시오. 얘네들 둘이 떠들어가지고 내려왔을 때 얘네하고 얘네 관계는 한치 건너 두치라고 얘하고 얘는 아무런 관계 없어. 얘는 둘이 이해야 돼. 마치 또 이것도 마찬가지. 얘네들 둘이는 이해가 되는데 한치 건너 두치라고 얘네들 둘이는 전혀 이해관계가 없다. 그렇잖아. 한치 건너 두치 얘네들은 다의관계라고 말할 수 있어. 얘한테서. 근데 얘네들은 유의관계 얘네들은 유의관계. 그렇지만 얘네들 둘이는 전혀 관계없다. 이거하고 똑같아. 얘와 얘는 둘이 이야기가 되면 되는데 얘하고 얘하고는 전혀 관계없다. 얘하고 얘하고는 전혀 관계없어. 하는 이야기가 똑같은 이야기죠 지금. 제일 마지막 맞죠? 똑같은 이야기다. 전혀 관계없는 것이다. 됐습니까? 전혀 관계없으니까 부호로 표시할 수 없다. 다른 것 표시할 수 없다. 그래서 말하고 있죠. 다음 이쪽 건 놓습니다. 9번. 어머니는 뭐라 하거나 흉내 내는 거 하고 신유이죠. 신유. 흉내는 나훈아 아닌 너훈아가 있는 것처럼 비슷하게 하는 거야. 비슷하게 하는 거예요. 신유이라고 하는 것은 안 합니다. 하는 척 하는 겁니다. 요거는 아주 사기성이 농후한 경배고죠. 요거는 사기성이 아주 농후한 것을 말하는 것이죠. 하는 것을 드러낸 것입니다. 아이들은 장터에서 장사꾼 흉내를 냈다. 여기도 냈다, 냈다라고 하는 것을 쓴다니까. 그러고 나서 신용을 한다, 신용을 했다 하는 것을 쓴다니까. 이것도 나중에 이야기합니다. 지금 보게 되면은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음 보게 되면은 다음에 아이들을 불러서 공부를 하랬더니 하는 척 신용만 했다. 다음 보게 되면 아이가 우는 뭐를 했더니 좀 꾸지람을 했더니 우는 겁대가리 없어. 우는 척만 했다 그랬습니다. 공부하지 않는다고 좀 뭐라 했더니만 그래서 하는 것이죠. 지금부터 흉내와 신용은 다 써놨습니다. 1번 기업과 디귿을 보니 흉내는 남을 따라 함 또는 신용은 움직임을 꾸며 함. 꾸며의 키워드가 있습니다. 꾸며. 그러니까 신용내는 거죠. 꾸며하는 거죠. 뭐하는 거죠. 2번 기업과 디귿을 보니 호응하는 서술어를 통해서 흉내와 신용의 특성을 비교할 수 있다. 흉내는 항상 다 냈다, 내다 하는 거와 쓸 수 있는 것이고 그러니까 신용냈다, 신용내다 안 되죠. 흉내했다, 흉내한다 안 되죠. 그러니까 어떻다 신용은 한다, 신용을 했다. 안 하는데 하는 척 하는 것이니까 사기성. 그래서 척한다, 척했다, 척냈다 안 됩니다. 그렇죠? 비슷하게 한다. 이거는 뭐 되는 것 같은데 어쨌든 척냈다는 말이 안 되는 소리죠. 하는 것을 뜻내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죠. 다음 것. 내용상 기억 뒤에 니어를 붙여보겠습니다. 아이들은 장터에서 장사꾼 흉내를 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부하라고 불렀더니 아이들을 불러서 공부를 하랬더니 공부는 안 하고 공부하는 척 신용만 했다. 이래 됐습니다. 그러니까 뒤에 신용 앞에는 장사꾼이 생략된 것이 아니라 공부가 생략된 것이죠. 공부를 하는 척 했다. 이래 됐습니다. 그렇죠? 답은 3번 틀렸다. 이렇게 볼 수 있죠. 리얼을 보게 되면 오늘은 뭐냐 하면 조장이 있고 조성이 있습니다. 조장과 조성 하는 것인데 조성 다음에 또는 조장 이런 게 있어. 조성과 조성은 분위기를 만드는 것을 말하는 것이고 조장은 꾸미는 것을 말합니다. 사기치는 것이죠. 요것도 사기치는 건데요. 요것도 사기치는 요거는 어원이 어디냐 하면 중국 고전의 어원이 있는데 어떤 것이냐 하게 되면 말입니다. 밭대기 장사가 다음에 뭐다 채소를 갈아놓고 말이야 밭대기로 팔려고 했는데 다음날 되면 그걸 사겠다는 사람이 와요. 그때 보니까 조금 덜 자랐어. 그러니까 내가 돈을 많이 받으려고 말이야 잘한 척 하려고 많이 잘한 척 하려고 밤새 뭐냐 하면은 그 덜 큰 그 채소를 위로 뽑아 올렸어. 땅에 박혀있는 거 위로 조금씩 한 10cm씩 뽑아 올려. 딱 뽑아 올려. 그러고 나서 흙을 다져. 또 뽑아 올려. 흙을 다져. 그래가지고 많이 자란 것처럼 보여. 그래가지고 다음날 팔아물려고 말이야. 그걸 조장이라 그래. 사기친 것이죠. 조장의 어원은 거기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같은 경우는 바로 그것을 할 때는 말이야. 요거는 분위기를 조성한다 하는 것이니까 우리는 긍정적인 건데 좀 쓸 수 있는데 사기성이 농후하다 하는 건 아니겠습니까? 조장하는 것은 부정적인 것이죠. 같이 쓸 수는 없는 것이다 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장터에서 명절 분위기가 서서히 조성된다. 조장된다라는 말 안 하잖아요. 조장은 꾸미는 것을 말한다. 사기치는 걸 말하는 것이죠. 가소비를 누가 조장하는 광고를 자제해야 된다. 그 다음에 사람들 사이에 위화감을 조성하여서 또는 조장하여서 이득을 보려는 장사꾼이 있다. 이때 보게 되면요. 4번 리얼과 미음을 보니 조성은 만들어서 이루다 하는 것을 뜻내는 것이고 그리고 만들어서 이루다. 조성. 다음 보게 되면은 조장은 더하게 하다. 그렇죠? 그렇지 않은데 더하게 한 것처럼 보이게 한다 이 말이죠. 더하게 했다 이 말이죠. 사기성이죠. 리얼 비읍을 보게 되면 조장은 긍정적으로 조장은 절대로 긍정적으로 사용할 수는 없겠구나. 단 것 하나 알 수 있습니다. 됐습니까? 10번 보기를 설명으로 참고할 때 기억력 디귿에 쓸 수 있는 말의 기본형을 바르게 알아야 할 것은 기본형. 기본형이라고 하는 것은 어근 또는 어간에 다를 붙이면 그것이 기본형이 된다 하는 것조차 아직도 기본형도 모르는 친구 있어요. 사실은 기본형이라고 하는 것은 어간이든 어근이든 간에 거기에 다를 붙이면 기본형이 된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됐습니까? 거기 보게 되면은 먹이가 같은 경우 있을 때 먹 같은 것을 우리는 어근이라고 하고 먹이까지를 어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어간이 크냐 어근이 크냐 하게 되면 이제 어간이 훨씬 크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맞죠? 전미사까지 이 전미사인데 전미사까지 어디에 속하는 것이다? 어간에 속하는 것이다 하는 사실을 알 수 있죠. 먹이다 먹이고 먹이니 먹이면 하면서 변하지 않는 불변하는 부분이 먹이까지 있으니까 그래가지고 여기에 기본형을 찾으라. 하여튼
하여튼 이런 기본형을 찾아보자 그랬습니다. 이제 기본형 찾기를 했습니다. 스스로의 말입니다. 말과 말이 결합할 때 제약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다. 가령 눈, 우박, 서리를 써서 기상현상을 나타내는 문장을 만들어보자. 눈에 대해서는 내리다와 오다는 쓰지만 떨어지다는 쓰지 않는다. 우박에 대해서 내리다, 다음에 또는 떨어지다는 쓰지만은 오다는 쓰지 않는다. 다음에 서리에 대해서는 다음에 내리다는 쓰지만은 오다, 떨어지다는 쓰지 않는다. 우리는 그가 범인일 것이라고 결론을 냈다. 결론을 냈다는 없나? 결론을 맺다. 결론을 내렸다면 내렸다겠지. 다음에 결론을 짓다. 그러니까 1번, 3번, 5번 같은 거 쓸 수 있다 이 말입니다. 2번도 쓸 수 있다 이 말입니다. 4번만 안 되겠네. 결론을 하다 말이 안 되잖아요. 그렇죠? 토론을 할 때 결론을 맺다, 결론을 내리다 뭐 그런 것으로 이야기를 할 수 있죠. 그런데 금세 답변을 짓지 마란 말이야. 1번 하나 해가지고 된반 답을 짓지 마란 말이야. 답을 못 결론을 내리니까. 그러면 틀린단 말이야 지금. 말게 하나 듣겠어? 그러니까 짓다도 될 수도 있고 맺다도 될 수도 있고 내리다도 될 수 있다 이 말이야. 열어보면 두 번째, 이 소설에서는 주인공이 죽는 것으로 결말을 맺자. 소설이니까 그치? 결말을 맺다 또는 그치? 결말을 내린다. 결말을 내린다. 그는 그 저택을 사들이고 결정을 다음에 오게 되면 지가 결정을 했다 이 말이야. 그렇잖아. 그쵸? 결정을 하다지요. 결정을 하다니까 대박은 어떻다 답은 1번이구만. 그러니까 너무 섣불리 그렇게 결정하지 않아도 천천히 결정해도 결정할 수 있다 이 말이야. 사실은 뒤에 이렇게 가보면 그쵸? 반드시 오는 것으로 답을 짓는 것이 있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죠. 어떻게 보기 바랍니다. 문법적으로 특별하게 설명할 수 없는 것들이죠. 그런 것들은. 다음 보게 되면 11번. 11번을 보게 되면 어휘를 분류하는 활동을 하면서 보기를 다음에 완성하고자 한다. 이와 같이 다음에 내용 중에서 잘못된 것은 들릴 듯 말듯하게 말하는 것을 말합니다. 고시랑 말하는 것이죠. 그런 것들 속에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도 대화 상대가 필요하냐, 대화 상대가 필요 없다. 화났냐, 화나지 않았냐, 뭐 그런 것을 나타내는 것이거든. 그러니까 A가 뭐냐, 불만스럽다. 화가 좀 났네. 불만스러운데 대화 상태도 필요 없어. 지 혼자 이야기하는 거야. 그러니까 궁시렁거리는 것이 있죠. A 궁시렁거리다가 적절합니다. 구시렁거리다 좋습니다. 궁시렁거리다죠. 다음 보게 되면 적절하지 않은 것이거든. 지금 궁시렁거리다. 그리고 그와 똑같은 것으로 뭐 하냐 하면 지 혼자서 하는 것이니까 투덜거리는 것이 있겠죠. 다음 것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음에 오늘 불만스럽지는 않습니다. 대화 상태는 필요 없습니다. 지 혼자서 불만스럽지는 않은데 대화 상태는 없습니다. 그런데 B를 뭐라고 생각하면 수근수근거린다. 수근수근 이수근 수근수근 이수근 수근 이수근 수근수근 그러면 안 돼. 그러니까 지금 같은 경우는 대화 상대에 있는 것을 말합니다. 수근거리는 것은요, 대화 상대가 있기 때문에 두 사람이 수근수근 하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수근이지. 1수근이 아니고 이수근. 수근수근 이수근 수근수근 이수근 이수근이죠. 지금 대화 상태 없다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틀렸지. 그러니까. 다음 틀렸습니다. 대화 상태에 있을 때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럿이 모여서 웅얼거리기도 합니다. 웅얼거리기도 하죠. 불만스럽지는 않은데 그렇지 않습니까? 혼자서 불만스럽지는 않은데 대화 상대는 다음에 필요하다, 필요하지 않다 하는 것을 보십시오. 다음에 여럿이 모여가지고 속닥거리고 앉았습니다. 속닥거리고 앉았죠. 그렇지 않습니까? 하는 것이에요. 답은 3번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거기에 비스무리한 거 다 있네. 궁시렁, 투덜, 수근, 웅얼, 속닥. 속닥은 쑥덕거리다 하는 거 똑같습니다. 속닥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쑥덕과 속닥 하는 것은 다음 보게 되면 몸 조화를 지켜서 하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12번. 다음 보기를 참고해서 밑줄 친 두 단어의 다음에 의미를 한 단어로 표현한 것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그랬어. 거기 보게 되면 예를 들어 보게 되면 그는 손으로 방문을 셋 깨밀었다, 밀쳤다 또는 몹시 붉었다, 불띠 붉었다 이렇게 하는 것이죠. 그런 것처럼 말입니다. 그런 것처럼 두 단어를 한 단어 썼을 때에 적절하지 않은 것은 그 집은 매우 크다, 커다랗다 그랬습니다. 좋습니다. 되찾았다, 다시 찾았다를 다음에 같은 순간 몰래 들었다를 엿들었다도 좋습니다. 잘못 디뎠다, 헛디뎠다도 좋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허신이 여신이 되니 회사에서 이런 것들로 접두사를 하게 되면은 강조가 되기도 합니다. 몰래, 잘못, 다시 이런 것들이.
그런데요, 그는 오늘 친구와 심하게 싸웠다는데 심하게 하는 것에서 싸웠다, 삼질했다 똑같죠? 뭐가 없습니까? 심하게가 없잖아요. 하는 것이니까 적절하지 않다. 5번 적절하지 않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잘 듣기 바랍니다. 13번입니다. 보게 되면 보기를 참고해서 사진에서 동사에 대해서 기술할 때에 다음에 동사가 쓰이는 구조와 동사의 뜻으로서 바르게 연결된 것은 동사의 뜻은 그 동사가 쓰이는 구조와 밀접한 관련이 있어서 사전에서는 동사가 쓰이는 구조와 동사의 뜻을 함께 기술하는 거다. 당근 항상 중요하죠. 구조와 뜻. 사진에서는 반드시 구조도 갈로 안에서 설명해 줍니다. 이런데 어떻게 써라. 영어 사전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쓴다 이런 걸 알려주더라고. 하는 것이죠. 예를 들게 되면은 아래 예문에서 동사 치르다라고 하는 것이 있다. 치르다. 이 치르다라고 하는 것은 뭐를 치르다니까? 치르다 하는 것이니까 치르다라고 하는 것은 다음에 무엇이 무엇에게 무엇을 바꿔서 말하면 누가 무엇을 누구에게 치르다 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부사어가 필요한다 말이에요. 부사어가 목적어지요. 무엇을 치르는 것인가? 주어지요. 이렇게 하는 것이다. 그래서 치르다라고 하는 것은 세 자리 서술하는 사실을 말할 수 있다는 것이죠. 지금도 누가 무엇을 누구에게 치르다 하는 것이라고 반드시 치르다, 뭐에게 치르다가 있어야 되는 것이지. 세 자리 서술하다 이 말입니다. 이렇게 해서 그다음에 구조를 대응되는데 사전에서는 아래와 같이 동사가 쓰이는 구조를 동사의 뜻풀이 앞에서 그다음에 앞에 제시했다 그랬습니다. 예를 들게 되면 손님이 주인에게 밥값을 치르다, 치르다. 갈로 안에 그 갈로 안에 뭐가 들었냐 하게 되면 구조가 들었죠. 무엇이 무엇에게 무엇을 주어야 할 돈을 내다 치렀다 이렇게 구조죠. 그런데 말입니다. 지금 거기에 뜻풀이도 물었는데 평상시 국어사전 보지도 않는 학생들에게 뜻풀이가 제대로 얘네들이 알 수 있겠냐 이 말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구조는 지금 여기 설명해 놨습니다. 구조는 집요하면 돼요. 근데 뜻풀이는 얘네들이 정확한 뜻풀이를 알 택이 없습니다. 학생들이. 그렇잖아요. 평상시 사전을 보지도 않는데. 근데도 우리는 한번 추측해 봐야 됩니다. 이렇게요. 다음 보게 되면 예문. 주인이 이불을 마루에 깔았다. 그랬습니다. 깔다라고 하는 것은 누가 무엇을 어디에 깔았다. 그러니까 젖혀서가 아니야. 펼쳐서 까는 거라고. 그 펼쳐서 벌리는 것이라고. 마루에 깐 것이죠. 근데 젖혀서는 다른 것이죠. 그럼 구조가 틀린 것이죠. 해석이 틀린 것이죠. 해석이. 1번은 젖혀서라고 하는 것이 틀렸단 말이에요. 해석이 틀렸단 말이에요. 구조는 맞습니다. 누가 무엇을 마루에 어디에 깔았다. 이렇게 됐거든. 그럼 구조는 됐는데 뭐가 틀렸다고? 해석이 틀린 것이죠. 해석은 사전을 평상시 보지 않는 학생들이 맞출 택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다음 차가운 바람이 얼굴에 스쳤다 하는 것은 스쳤다라고 하는 것은 스쳐 지나가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세 개 닿거나 마주쳤다가 틀린 것이죠. 해석이 틀린 것이죠. 1번, 2번은 해석이 틀렸다는 뜻입니다. 지금 거기에 보게 되면 구조는요. 무엇이 무엇에 스치고 지나간 것이라고. 그렇지 않습니까? 주로 바람이 주어가 되죠. 어디에? 얼굴에 스쳤다. 스치고 지나갔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거기서는 지금 마주쳤다 했으니까 적절하지 않다. 틀렸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3번. 동생이 친구에게 가방을 맡겼다. 이 맡겼다는 구조를 보게 되면 누가 누구에게 무엇을 구조가 뭐뭐에게가 빠졌군요. 3번은 구조가 빠졌단 말이야. 뭐뭐에게 하는 부사가 빠졌단 말이야. 부사가 뭐뭐에게 하는 것이 빠졌다. 하는 것이죠. 맡겼다. 그쵸? 하는 것이죠. 구조가 틀렸다. 다음 보게 4번은 형이 밥솥에서 밥을 푸다라는 동사는 다음에 보게 되면은 어떤 것에 속에서 떠내다. 그러니까 누가 무엇을 어디에 써 한데 거기 보게 되면 무엇을 밥을 목적으로 생각했던 것이죠. 구조 어디에 사용되는가? 구조 1번과 2번은 지금 1번과 2번은 뜻풀이가 틀렸고 3번과 4번은 구조가 틀렸어 지금. 사용하는 구조가 틀렸다는 거죠. 5번이 정답이지 그러니까. 5번은 여기답니다. 5번에는 마음속에서 그러하다고 인정하다. 누가 무엇으로 여기는 것이지. 그쵸? 하는 것이다. 그래서 그 사람만이 자기 직업을 천직으로 여겼다. 그러잖아. 예문도 있네 지금 보니까. 그러니까 5번에는 구조도 맞고 뜻도 맞고 다 갖춰진 것이다. 5번 정답이다. 이렇게 보죠. 5번 정답이다. 됐습니까? 뭐 특별하게 대단한 문제도 아닌데 지 나름대로는 거창한 척 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예, 거창하지도 않은데 거창한 척 한 것이죠.
다음을 보게 되면 비슷한 뜻을 갖는 것으로 보이는 단어들을 모아서 의미를 분석한 활동을 해보았다. 보기에서 제시된 1차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토론한 내용 중에서 적절하지 않은 것은 그 대상은 뭐냐? 틈과 결과 사이입니다. 사이 다음에 하는 것이죠. 3-3가지 참 비슷한 단어들이군요. 그렇죠? 각각 다 새 같은 것도 있죠. 새 이런 것들도 있습니다. 하는 것이죠. 틈과 결과 사이 분석 방법 주어진 문장 안에 그다음에 큰 갈로에 들어앉는 단어들을 교체해 보면서 문장의 적절성을 판단한다. 문장이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되게 되면 해당 단어 앞에 설탕마크를 찍어서 표시했다. 설탕마크 앞에 사용된 것은 잘못됐다, 사용할 수 없다, 무법적으로 틀렸다, 뭐 그런 뜻인 것 같습니다. 문장의 적절성에 대한 판단을 근거로 다음에 의미의 특성을 파악한 것이었다. 그렇습니다. 기억. 나는 요즘 너무 바빠서 쉴 틈이 쉴 겨를이 쉴 사이가 없다. 그렇습니다. 기억 같은 데서는 지금 어떻다? 전부 다 사용이 가능하다 하는 것을 말합니다. 요즘 너무 바빠서 시간이 쉴 틈. 그러니까 시간이 말이야. 너무 바쁘다. 시간으로 다 썼습니다. 이렇게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너무 바쁜 시간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까? 다 사용 가능하다 하는 것을 쓰는 것이죠. 나는 비가 많이 내리는 날에는 벽에 갈라진 틈으로 요거 보십시오. 니어 같은 경우는 공간에도 쓴다 하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다음에 다음에 보게 되면 그 사이에 뭐냐? 결과 사이는 쓸 수가 없다. 공간에서는 사용할 수 없어. 시간에만 사용한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그런데 가끔 가다가 그런 계열이랑 사이 같은데 요것도 공간도 요것도 약간 쓰거든 요것도 쓰거든요. 지금 여기서도 쓰려고 마음먹으면 좀 쓸 수 있어. 뭐라고 하냐 한번 보실래요? 비가 많이 내리는 날에는 벽에 갈라진 사이로 물이 새요 하잖아요. 그러니까 사이로 약간 쓸 수는 있을 것 같아. 근데 걔네들은 하여튼 대학 교수들은 이상하지. 우리는 쓸 수 있는데 걔네는 쓸 수 없대. 하여튼 그냥 막 일단은 뭐 쓸 수 없다 치자 그럼 지 말대로. 나중에 쓸 수 있는 게 나올 거야 이게 분명히. 그쵸? 그 약간 벌어진 사이로 물이 내린다 이러면 되는데 그래 안 쓴다 이 새끼가. 뭐 한대? 할 수 있는데 그거 하고. 다음 세 번째, 서울과 인천은 확실하게 공간이 있죠. 이거 서울과 인천 틈에 다음에 보게 되면 분명히 공간이 있어도 불구하고 어떤 때는 쓰고 어떤 때는 안 써. 다음에 그 틈이라고 이런 데는 쓰지 않습니다. 서울과 인천 틈에 인천 계열에 다음에 신도시가 들어섰다. 그거 봐 쓰잖아요 이렇게 공간 이렇게 쓰잖아요. 사이에. 그러니까 지금 같은 경우는 얘가 여기서 하고 있다는 거예요. 쓸 수도 있고 또 어떤 데는 시간만 쓰고 어떤 데는 공간도 쓰고 시간도 쓰는데 안 될 때도 있다 뭐 이런 뜻입니다. 리얼 같은 데 보게 되면 뭐라고 하냐 하면 언니와 나는 다음에 보게 되면 틈 이거 씁니다. 틈은 어느냐 틈만 나면 지금 같은 기회만 되면 만나기만 하면 이런 뜻입니다. 만나는 족족 다음에 보게 되면 그쵸? 다음에 살았다. 여기는 쓸 수 없는 것이다. 여기는 쓸 수 없는 것이다. 또 다 이제 분석해 보았습니다. 학습 끝난 것이죠. 우리는 이걸 가지고 밑에서 설명하는 것을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설명하는 게 기억을 보게 되면 틈, 결을 사이 모두가 시간의 의미로 사용되고 있는 것이다. 하는 것을 알 수 있다. 전부 다가 시간의 의미로 사용되고 있는 것이다. 1번 단건 이런 것을 알 수 있습니다. 1번 단건 하는 개념이죠. 두 번째, 기억과 니어를 종합해 보게 되면 기억과 니어를 다음에 종합해 보게 되면은 다음에 보게 되면 틈을 시간과 공간에 다음에 보게 되면은 그쵸? 모두 사용하는 것을 가능할 수 있다. 2번 단건 그 말하죠. 지금 보게 되면 시간에도 쓰고 공간에도 쓴다. 그 틈 사이로 물이 새는 것이니까 틈 사이. 틈 사이를 한꺼번에 붙여 쓰기도 하네. 그치? 그 벽 틈 사이로 같이 붙여 쓰기도 하네. 그러니까 이게 사용 가능하다. 그런데 이면 안 된대. 그치? 아까 틈 사이를 같이 붙여 쓰기도 하다. 틈 사이로 이렇게 틈 사이로 그러니까 같이 붙여 쓰기. 대학 교수보다도 내 대가리도 더 잘 돌아갈 때도 있어 사실은 하는 것이죠. 다음에 디귿을 보고 3번 기억과 디귿을 종합해보면 다음에 보게 되면 기억과 디귿을 종합해보게 되면 5번에는 기억과 디귿을 종합해보게 되면 사이라고 하는 것은 뭐라고 하냐 시간과 공간의 의미를 지니고 있지. 여기 있잖아. 3번 단건 공간으로 사용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지. 시간과 공간으로 동시에 사용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죠. 4번 디귿과 리얼 5번에 디귿과 리얼을 보게 되면서 사이와 틈 사이에는
타일과 틈은 다음에 보게 되면 그치? 시간의 의미를 세분해야 구별할 수 있다. 세분해야 구별할 수 있다. 그건 뭔 말이고 얘 틈이 얘가 훨씬 더 좁다. 얘가 훨씬 더 넓다. 이런 개념으로 그것을 세분화시켜 본다. 그런 개념이 아니거든 이게 지금. 그러니까 4번 같은 경우는 적절하지 않다. 얘는 기회를 말하는 것이라고. 얘는 기회를 말하는 것이라고. 얘는 기회를 말하는 것이고 다음 보게 되면은 지금 같은 경우는 시간도 아니고 공간도 아닌 다른 측면에서 기회라고 하는 것이 주어져 가지고 말하는 것이기 때문에 다음에 그것을 세분화시킨다 세분화시키지 못한다 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기억과 미열 전체를 우리가 두고 봤을 때는 다음에 결이라고 하는 것은 시간밖에 사용하지 못한다. 오버딴 것 하는 것을 오버딴 것. 4번은 기회를 이야기하는 것이라 가지고 기회를 이야기하는 것이라서 적절하지 않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이렇게 보기 바랍니다. 15번. 다음 보기 1을 참고해서 보기 2의 빈칸에 채울 때에 ABC에 들어갈 말을 바르게 배열한 것은 어느 것인가? 한번 찾아보자. 그랬네. 보게 되면요. 다음에 단어 문맥에 따라 여러 가지 뜻을 가진다. 그래서 반의어는 여럿이 될 수 있다. 예를 들어서 철수가 뛰었다. 또 철수 나왔다. 다음에 뛰다의 반의어는 걷다이지만 물가가 뛰었다 해서 뛰다의 반대어는 떨어지다. 우리가 이런 문제 앞에서도 한번 봤잖아요. 2006년에도 나왔다라고 이야기하고 지난번에도 내가 그랬잖아요. 문제 대도 안 했다고. 내가 그런 말 안 했는 건 몰라? 응? 어디서 그런 말 했냐 하면요. 38페이지 2번 했잖아요. 38페이지 2번은 똑같은 문제 풀었습니다. 2013년에 나왔고 2006년에 나왔네요. 그러니까 지금 같은 경우는 그다음에 6년 나오고 7년, 8년, 9년, 10년, 11월, 12월, 13년에 와가지고 그건 어떤 자냐 7, 8년 만에 다시 또 한 번 나왔습니다. 맞죠? 한번 보십시오. 2006년에도 나왔다가 2013년에 또 나왔다 이 말입니다. 대도 안 한 문제가 두 번씩 나왔는데 보니까 그렇죠? 대도 안 했습니다. 왜 대도 안 했는지 가르쳐 줄까요? 지금 앞에서도 그랬지만 그렇잖아요. 적금을 빼서 넣다 하는데 적금을 들다 이런 말 했는데 그 다음에 보게 되면 시계가 멈춰서는 서다라고 하는 것은 가는 것이 멈춘 것이고 공연을 서서 봤다는 것은 서다 앉다라고 하는 두 서다가 똑같은 단어가 아닌 동사가 다른 단어인데 무슨 반대말이 당연히 다른 것이지 다른 걸 찾으래. 그렇잖아. 그러고 그 문장에서 보십시오. 38페이지 2번을 보게 되면은 38페이지 2번을 보게 되면 38페이지 2번 보세요. 38페이지 2번 이런 말 하잖아요. 어떤 단어가 여러 의미를 지녔다. 한 단어가 여러 단어 지는 것처럼 말하잖아요. 지금. 지가 말하기를 대학 교수 지가 말하기를 어떤 단어가 여러 의미를 지녔다 하는데 한 단어가 여러 뜻을 가진 것처럼 말하잖아요. 다른 단어라고 이게 지금. 문제 성립 안 되는 것이죠. 사실은. 나쁜 놈이지. 문제 성립 안 되는데 문제 한 것처럼 말하잖아요. 그러고 거기 보게 되면 어떤 놈이 그랬습니까? 여러분하고 진도가 제일 빠른 것들은 7번의 진도가 제일 빨라가지고 말입니다. 이것이 문제가 성립되는지 안 되는지 모르고 문제를 쉽게 풀었습니다. 너무 쉽게 풀었죠. 단순하니까요. 근데 이걸 내가 한 서너 번 해보니까 문제 잘못됐다는 사실 내가 알겠더라고. 내가 7번 하잖아요. 문제를. 한 문제마다 7번씩 풉니다. 내가 한 번 해보는 순간 7번 다 들어가니까. 한 서너 번 해보니까 문제 대단했네 이거 새끼. 어떤 놈이 우리가 적금을 뺏어 갚았다는데 적금을 들다까지 니 지금 어디 가는데 은행 간다. 은행 말아 간다. 적금 박으러 간다. 어떤 놈이 적금 박으러 간대. 그 2번 박대. 2번에 1번은 꽂대. 꽂는데 니 지금 어디 가는데 은행 간다. 말아 가는데 적금 꽂으러 간대. 어떤 놈이 그런 말 하냐고 지금 우리가. 그럼 이런 반대말이 있을 수 있냐 이 말이야 이게 지금. 적금을 꽂다. 적금을 박다. 그냥 있을 수 없는 것들이죠. 이거는 초딩 3학년들도 풀 수 있는 문제죠. 그러면 한 단어가 여러 뜻이 있는 것처럼 식으로 적겠는데 사실은 앉다 서다는 그 서다라고 하는 것은 동사가 다른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문제 성립 안 되는 것이죠. 그런데 또 2006년에 먼저 나와놓고 2013년에 또 나왔으니까 을을 범한 것이죠. 똑같은 거 한번 더 해보는 것이죠. 그저 주는 거지 이런 거예요. 이런 건 문제 추가도 안 됩니다. 다음 보게 되면은 일단 반의어는 서서 왔다 또 와라. 버스에 자리가 없어서 한참 동안 서서 왔다 앉다. 반의어 지난번에 연극 이야기하고 똑같네. 연극을 서서 봤다면서. 이번에 또 버스 자리가 없어가지고 서서 봤다면서. 똑같네. 똑같은 문제를 한 7년 간격으로 한 번 더 내보시죠. 6년에 내고 13년에 내고. 그쵸? 완전 토론 교수죠 새끼들이. 이 새끼가 옷이 한도 많을까?
출제했는 새끼가 한 놈일 거야. 그죠? 두 놈이 같으면 똑같은 문제를 앞에서 다른 사람이 냈는 걸 자기가 또 낼 데가 없습니다. 이 새끼가 인마 이거 출제 연으로 더 갔다 가면 씨할 데가 없이 이뤄내는 거야. 몇 년 돌아가면서 아 이거 6년을 냈으니까 지금 애들 모를 거야. 한 번 더 내보자. 이러면서 변형을 해야지. 변형하지도 않았다. 똑같은 패턴이다 봐라. 그림하고 똑같다. 이 새끼 아니 속 하나에 들어가도 보이죠. 나쁜 놈 새끼지. 대학 교수 짓을 하지 말든지 이 새끼. 이거 지금 생생하게 녹화되고 있습니다. 유튜브 다 올릴 거거든요. 이거 낸 놈 지가 한번 볼 거야, 이 새끼. 응? 반대말을 안다. 이게 어디 초등 비슷한 말 반대말 찾기 하는 거, 그 초등학교 3학년 때 배우던 거, 표준성과 표준수련장 하면서 공부하던 그거하고 똑같네, 지금 볼까는 학습장. 고장이 나서 시계가, 똑같아, 시계 또 나왔다. 맞죠? 앞에서도 시계 나왔죠, 시계. 야, 새끼, 완전 사기죠, 이거. 사기 맞죠? 고발해야 되겠죠? 2006년 수능 문제하고 2013년 수능 문제는 똑같아. 예시도 똑같다. 그쵸? 사기지요. 예, 한지 사기입니다. 국가시험을 따로 교수 새끼가 사기를 쳐도 어느 정도지, 이 새끼. 이 새끼는 출제하라 하면 이런 거밖에 출제할 줄 못하는다는 뜻이죠. 다른 건 못 만든다는 뜻이죠. 씨, 뭐지, 이런 것도. 고장이 나는 시계 써버렸다. 시계 쓰다. 반대말은 가다. 1번, 2번, 3번 안에 답 나왔다. 여러 번 보십시오. 이렇게 모아가지고 한 해 있으면 학생들이 발견하지 못하는데 문제를 다 끌고 모아가지고 막 한꺼번에 집중적으로 풀어보니까 이렇게 사기치고 있다는 사실을, 띨빵하다는 사실을, 그리고 한 놈이 계속 출제를 했는데 똑같은 문제만 출제했다는 사실을 우리는 그때 발견하게 된다는 사실이죠. 답은 1번, 2번, 3번 안에 나왔다. 다음에 깎이다. 뭐가 깎이다? 다음 보게 되면 깎이다. B 문장에 가족에게 다음에 위신이 있어서 기뻤다. 위신이 깎인다. 위신이 깎였다라는 말도 씁니다. 위신을 썼다라고 하기도 하지요. 다음에 토끼의 귀가 좀 웃었다. 토끼 귀가 깎았다. 말이 안 되는 소리. 2번 안 돼. 1번과 3번이 같이 갑니다. 답은. 그렇지 않습니까? 회장으로서 체면이 서지 않았다. 체면이 깎였다. 체면과 위신. 똑같은 말이죠. 위신이나 체면이나 똑같잖아요. 그러니까 1번과 3번이 같이 간다 이 말입니다. 오늘 이제 C 한 번 더 들어가면 답 나옵니다. 기강이 써야 사회가 안정이 된다. 기강이 서다. 기강이 문란하다. 무너지다. 기강이 내리다. 그러니까 지금 같은 경우 무너지다. 답은 3번. 이렇게 말할 수 있죠. 예문이 자그마치 6년에서 예문에서 13년의 예문 둘이 예문이 똑같습니다. 시계 이야기하고 다음에 연극 서서 보는 거하고 벌써 서서 보는 거 오다 하는 거하고 똑같은 것이죠. 문제 긋자는 것이 새끼. 사기꾼 같은 놈이 새끼. 여기 저절로 나오죠. 16번. 어느 정도로 반성해야 될 거야, 대학 교수 새끼들이. 뒷방한 놈 같은. 16번. 보기를 참고할 때 문장 구조가 다름에 따라서 단어의 의미가 달라진다는 예를 볼 수 있다. 그렇습니다. 아까 저도 문장 구조 이야기했는데 똑같은 패턴을 여러 번 반복해서 똑같은 문제를 여러 번 반복해서 풀고 있습니다. 지금 그렇지 않습니까? 눈다리. 다음 보게 되면 단어의 의미는 그 단어가 쓰이는 구조와 밀접하게 다음에 관련이 있다. 예를 들어 보게 되면 놓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어디에 놓다라고 하는 구조로 쓰이느냐, 안 그러면 무엇을 놓다의 구조로 쓰이느냐에 따라서 그 의미가 다른 것이다. 전자 만약에 무엇을 놓다, 어떤 장소에 무엇을 두다의 뜻으로 가깝지만은 후자는 잡고 있던 것을 그냥 풀다, 무엇을 확 풀어놓다, 그쵸? 그다음에 무엇을 놓다, 손에 잡고 있던 것을 놓다 하는 개념에 가깝게 쓰이는 것이다. 놓다도 두 가지가 다르게 쓸 수가 있다 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보기였습니다. 그랬을 때 달라질 수 있는데 달라지지 않은 것은 어느 것인가 골라라 그랬습니다. 다음 보게 되면 우리 형은 세상 물정이 밝다. 그 밝다라고 하는 것은 형광등 불빛이더라고 하나의 밝은 것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오늘 밤은 유난히 달이 밝다, 달리 쓰인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다음에 보게 되면 뭐뭐에 밝다 하는 거 하고 다음에 그냥 밝다 하는 개념은 다르더라 하는 것을 알았습니다. 다르다. 보기하고 똑같은 개념으로 쓸 수 있다. 단 것. 나는 밥을 먹으러 어디에 갔다, 어디에 무엇을 놓다 할 때 놓다 했지, 이번엔 갔답니다. 무엇을 어디에 넣다, 식당에 갔다 하는 것이죠. 지금 갔다라고 개념으로 나는 그 설명은 수긍이 갔다, 수긍이 간다, 이해가 된다 이 말이죠. 하는 것이니까 역시 같다지만 다르게 사용된 것이다. 15번 문제보다는 16번 문제가 훨씬 낫습니다. 16번 문제 출제했는 대학 교수가
수능 문제 출제했는 대학 교수보다 훨씬 훌륭한 교수입니다. 지금 보게 되면. 그 다음에 15번 문제보다는 16번이 좋은 문제입니다. 우리 팀은 상대팀에게 깨지고 말았다. 그렇습니다. 졌다는 뜻이고 둘 사이에 약속이 깨진 원인은 무엇인가? 약속을 이거는 어기다는 뜻인데 깨지다라고 하는 단어로 달리 쓸 수 있다. 뭐뭐에 뭐뭐시 바로. 다음 철수는 남의 일에 간섭하기를 싫어한다. 이 집안의 딸의 행동을 간섭하는 5번의 간섭하다는 둘 다 똑같은 간섭이다. 그러니까 답은 4번이 적절하지 않다. 선생님 말씀에 주의를 기울인다. 이 주의를 기울인다라고 하는 것하고 매우 중요하다. 커피의 잔을 이 기울이시는 것은 한쪽으로 다음에 경사가 져서 기울이시는 것을 말하는 것이고 주의를 집중하는 것도 기울이다라고 쓸 수 있다. 이런 말들 때문에 아마 한국어가 어렵다고 외국인들이 힘들어하는 모양입니다. 우리는 막 쉽게 찾을 수 있는데 말입니다. 문법적으로 설명도 필요 없어요. 뭐 보기 거창하게 해놨지만 딱 읽는 순간 때만 딱 튀어나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예, 이건 아주 쉬운 것들이다 이렇게 볼 수 있죠. 17번. 어느 정도로 공부가 좀 진행된 것 같습니다. 그렇죠? 공부 많이 한 것 같죠? 다음 보게 되면은 이제 17번. 보기는 국어사전 편찬위에서 어느 자료를 컴퓨터로 처리한 작업 결과 일부이다. 그 다음에 보기를 바탕으로 해서 국어사전에 디귿의 뜻풀이를 추가할 때 적절한 것은 지금 여러분들은 문장 7개를 보고 있으면서 듣다라고 하는 동사에 듣고 어쨌다 하는 그거를 지금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문장 끝나는 그 뒤에 번호를 한번 따라보세요. 이렇게 쭉 따라보세요. 제일 마지막 7번까지 문장. 그래서 여러분하고 약속하면서 공부하겠습니다. 똑같은 것을 갖고 있기 때문에 헷갈리게 되잖아요. 지금 그렇지 않습니까? 문장 7개입니다. 문장 7개 아주 빠른 시간으로 읽어보겠습니다. 그들도 서로 약혼한 소문을 듣고 있었다. 다음에 그는 내 말을 완전히 농담으로 듣고 있었다. 사냥 갔다가 그만 혼났다는 이야기는 성님이도 듣고 왔었다. 다음에 나무 장사는 옆에 내 목소리를 듣고 여보 사람이 다음에 조카 만주 갔다 온 이야기를 수천 양반이 자세히 듣고 아마 직접 다음에 새소리 새소리 벌레 소리도 듣고 앞 강을 스쳐오는 다음에 마지막 문장 바보같이 그까지 소리를 꼭 같게 듣고 그래 하면서 7번째 문장까지 읽었습니다. 지금 그게 듣고는 7번이 나오는 것이죠. 듣고 7번 나옵니다. 그거 듣고 7번 나오는데 첫 번째 듣다라고 하는 것에서 다음에 듣다, 들으니, 듣는 이라고 활용하는 문제입니다. 거기 봤을 때 감각기관을 통해 귀를 통해서 듣는 소리를 알아차렸다 하는 것으로 7개 중에서 지금 내가 번호를 다음에 달아놨습니다. 7개 번호를 다 달아놨는데 그 번호 달아놨는 걸 통해 가지고 우리가 다음에 감각기관을 통해서 귀로 듣는 것을 말합니다. 귀로 듣는 것은 지금 뭐라냐 하면은 목소리를 듣고 그랬습니다. 4번 다음에 그쵸? 기억은 4번. 그러니까 기억은 4번 하는 것이 들어갑니다. 됐습니까? 기억은 4번 듣고 다음 보게 되면 또 뭐라고 새소리 벌레 소리도 듣고 6번 있군요. 그렇죠? 이렇게 기억은 4번 6번입니다. 됐습니까? 이렇게 써보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니은입니다. 니은은 일정한 내용을 가진 말을 전달받았다 뜻입니다. 그들도 서로 약하는 소문 전달 들었다 이 말입니다. 1번 들어갑니다. 1번. 다음 보게 되면은 3번을 보십시오. 사냥 갔다가 그만 혼났다는 이야기를 성님이도 들었다. 그 이야기를 전해 들었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3번 됩니다. 3번. 다음 보게 되면은 다음에 5번을 보십시오. 5번을 보게 되면 조카 만주 갔다 온 이야기를 수천 양반이 자세히 들었습니다. 보십시오. 전부 다 전해 들은 것을 말하는 것이죠. 기억과 니은 지금 좀 다 동일하다 하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됐습니까? 동일하지요? 하는 것이죠. 나머지 남은 것이 뭡니까? 1, 2가 빠졌군요. 1, 2, 3, 4, 5, 6, 7 빠졌군요. 2, 7. 2번과 7번이 들것입니다. 2번과 7번이 들것인데 2번과 7번은 그러면 2번과 7번이 들어가는 것이 무엇이냐 이런 뜻입니다. 2번, 7번 보겠습니다. 2번. 그는 내 말을 완전히 농담으로 듣고 있었다. 7번. 다음에 바보 같은 그 소리를 꼭 같게 듣고 있었다. 좋습니다. 지금 같은 경우는 뭐인지 아십니까? 이런 뜻입니다. 정말 그래 들었는 것은 그렇지 않은데 본래 뜻을 왜곡해서 듣고 있다. 이런 뜻입니다. 본래 뜻에서 이겁니다. 이 듣고입니다. 그쵸? 본래 뜻에서 왜곡돼가 듣고 있다. 본래 뜻에서 왜곡해서 듣고 있다 하는 그 듣고입니다. 하는 것이 2번과 7번입니다. 그런 문장이 설명이 돼야 됩니다. 하는 것이죠. 다음 보게 되면 주로 약다의 효용이 나타나다. 다른 사람의 말을 받아들여 그렇게 하다. 그렇게 하다 때문에 안 됩니다. 말을 또 받아들였다잖아요. 기계장치 따위에 정상적인 움직임이 있다. 어떤 것을 무엇으로 이해하거나 받아들였다. 답은 4번.
본래 뜻에서 잘못 받아들이기나 이해하고 있는 것으로 말하는 거죠. 하는 것이죠. 지금 모의평가에서 그게 1점 문제지만요. 이게 1점 문제가 아닙니다. 점수 이건 아주 훌륭한 문제입니다. 그렇죠? 너무 훌륭한 문제입니다. 그런데 점수는 1점밖에 안 준답니다. 내가 보기에는 이거 한 3점 줘야 돼요. 3점. 2점짜리는 2점 축에도 안 들고 1점짜리는 이 3점짜리예요. 사실은. 진짜 잘 만들어졌습니다. 세상에 이렇게 잘 만든 문제가 있습니다. 너무 놀라운 문제죠? 뭐가 1점이야 이게? 3점짜리지. 내가 보니까 이게 역배점인 것이죠. 이거 애들 너무 틀려가지고 3점 하면 점수 많이 깎인다. 그러니까 1점만 깎자. 이게 역배점한 것이죠. 사실은 문제 진짜 훌륭한 문제입니다. 나는 파악하기에 아주 좋은 문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제일 좋은 문제가 1점이라 거짓말이지. 역배점한 것이죠. 때때로 알지 못할 사연들이 많습니다. 대학 교수들이. 지금 멋대로지. 다음에 간용 표현 쓰기 1번. 수능 특강 그 인터넷 책이 나오긴 나왔습니다. 내가 일주일에 여러분 2시간 만납니다. 만약에 내가 여러분들을 4시간 만나서 벌써 끝났습니다. 지금 이제 다 끝나가잖아요. 보십시오. 벌써. 그렇죠. 내가 여러분 4시간을 만나서 벌써 얼마나 많이 했습니까? 일주일에 2시간. 만약에 2시간 중에 1시간 빠졌다 하면요. 50% 날아간 겁니다. 4시간 하게 되면 많아서 하루 좀 넣을 수도 있고요. 2시간 하게 되면 하루 빠지면요. 50% 날아갔습니다. 제가 시간 빠지게 날아가도 따라가기, 진도 따라가기 어렵습니다. 쓴다가 늦더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3시간이 딱 적절한 것 같아요. 1시간 뭐 보통 1시간 무슨 모의고사를 쳤다 뭐 했다 하고 빠지면요. 2시간까지 열심히 달려가면 그 1시간을 많이 할 수 있습니다. 근데 1시간 빠졌는데 1시간까지 어떻게 1시간을 많이 합니까? 뭐 이거 종치는데. 그렇잖아요. 그죠? 아마 여러분 내가 지금까지 했는 것만큼의 하나 해보십시오. 하나 벌써 답지도 다 읽었습니다. 진도 다 하고 제일 마지막 연구용까지 읽었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자, 선생님이 오늘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